이번 시간에는 테티스 여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테티스 여신의 이렇게 족보를 보면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였어요. 펠레우스와 결혼했고 이 테티스 여신은 이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입니다. 네레우스는 바다의 신이죠. 늙은 바다의 신, 2세대 바다의 신이에요. 네레우스의 부모는 폰토스와 가이아예요. 이 폰토스는 가이아가 최초의 이제 대지 신이 있었고 최초의 신이에요. 그가 이제 폰토스를 낳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이아는 자기 스스로 폰토스도 낳았지만 또그 우라노스 그 하늘의 신도 낳았어요. 어쨌건 바다의 신을 낳아서 이제 그 사이에서 많은 어, 자녀를 낳았는데 이 네레우스는 그러니까 폰토스는 제1세대 바다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네레우스가 바다의 신이 되었어요. 대표하는 아마 이제 주로는 약간 늙은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제 그 세대를 물려가지고 네레우스 이후에 바다를 다스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노인처럼 그렇게 형상화시킨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테티스의 어머니 도리스는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스 또 하나의 이제 오케아노스는 이제 대양의 신이죠. 오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션 아주 큰 대양을 우리가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티스는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도 다 공이 큰 바다의 신에서 왔어요. 어쨌건 그래서 테티스는 바다의 그 어떻게 바다의 님프 또는 요정인데 그 중에서도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많은 딸들 중에서도 가장 예뻤다고 그래요.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우스가 또 눈여겨 본 거예요. 제우스가 눈여겨 봤는데 제우스뿐만이 아니고 어, 포세이돈까지 왜냐하면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있는 것이고 있는 요정이고 그러니까 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애를 하게 됐어요. 제우스가 뭐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테티스 여신에게는 하나의 예언이 붙어 있어요. 신탁이 뭐냐면 이 테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라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어, 더 아버지를 능가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괜히 테티스와 관계를 했다가 아들을 낳으면 신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기 지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포세이돈도 마찬가지. 포세이돈도 굉장히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보다 뛰어나면 제우스의 어,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테티스가 신들하고 결혼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기 지위에 위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누가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 뭐 어떻게 해서 펠레우스가 낙점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 중계를 해줬던 것이 아마 켄타우로스의 하나인 케이론. 켄타우로스는 굉장히 그 미개하고 사납고 난폭한데 그 유일하게 케이론은 그것과는 생긴 거는 비슷해도 완전 다른 어, 아주 지혜로운 반인 반마 위에는 인간의 모습이고 밑에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케이론이 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펠레우스가 그냥 거저 이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 테티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테티스 입장에서는 이런 결혼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면은 최고의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제우스를 능가하는. 그러면 자기 지위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근데 제우스가 억지로 인간에게 결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어, 그런 결혼이 좋을 리가 없죠. 또 하나 인간하고 결혼하는 여신은 이 여신은 늙질 않아요. 영원한 청춘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은 늙어 또 죽게 되는 그런 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그 아들,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그 고통,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그 죽음, 그런 것들도 다 여신으로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죄악의, 그러니까 징벌에 가까운 어떤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미안한지 테티스의 펠레우스와의 결혼을 성대하게 마련해 줍니다. 이 보시면은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이 펠레우스의 아버지, 그쵸? 아버지라든지 테티스의 아버지나 부모가 이렇게 거론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신들은 온통 그 모든 신들이 다 참석했어요. 한 신 빼고 브라이 여신이 에리스 빼고는. 근데 인간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어쨌건 그렇게 해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전에 이제 펠레우스는 테티스를 마음을 어떻게 샀느냐, 마음을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완력으로, 힘으로 그 의지를 꺾은 거죠. 테티스가 결국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테티스는 여신이기 때문에, 요정이기 때문에 어, 뭐 사자로도 변하고 표범으로도 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신을 했는데 그때마다 테티스가 놓지 않고 꽉 잡고서 변신을 해도 아무, 많은 동물들로 변신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어서 테티스가 단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성공했어요. 물론 펠레우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고 또 결혼식 선물로도 아주 의리의리한 것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제우스가 뭘 줬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펠레우스가 두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케이론에게서부터 어, 케이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켄타우로스의 하나예요. 아주 그 지혜로운 켄타우로스예요. 케이론에게서부터 물풀의 나무로 만든 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세이돈에게서부터는 포세이돈도 사실 테티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포세이돈은 말의 신이기도 한데 이 말 두 마리, 불사의 말이에요. 죽지 않는 말. 발리오스하고 크산토스라는 말 두 마리를 줬어요. 나중에 이제 일리아스에 보면 트로이 전쟁에 아킬레우스가 아버지의 그 무장과 또 말 두 마리, 말과 또그 물풀의 나무 창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것은 거의 어, 아킬레우스 외에는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어, 그 창, 물풀의 나무 창, 거의 뭐 요술 무기처럼 빗나가서 헥토르를 던졌는데 빗나가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요.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쨌건 그 아킬레우스는 어, 테티스라는 신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혈통과 또 신들의 선물, 켄타우로스 그 케이론의 물풀의 나무 창과 포세이돈의 두 마리 말 이런 것까지 선물로 받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이 결혼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화기애애하고 물론 테티스하고 이게 펠레우스를 보시면 서먹서먹한 어떤 관계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이리스 불화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브라의 여신이 초청을 받지 못했거든요. 모든 신들은 요정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만 초청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기다가 황금 사과를 톡 던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말미에 이 새 여신이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고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네가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대하게 열렸던 결혼식이 말미에 가가지고 약간 난장판 같은 이상한 분위기로 흘렀어요. 그리고 펠레우스와 테티스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음, 화목하게 아주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했고 대체로는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낳고는 이제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예, 제우스의 뜻이 반영돼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결혼식도 이상하게 꼬여버렸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어, 트로이 전쟁의 어떤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또 그리스인들 고대 헬라스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관계와 관계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요. 전쟁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예언들과 또 사람들이 또 윗세대에 올라가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 그 전쟁이 마치 어쩔 수 없이 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트로이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인간 세상에서 예전에는 과학적 합리성이 없을 때는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년 뒤에 20년 전에 그 사건을 회고해 보면은
2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20년 후에는 이런 사건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마치 필멸이 아니고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게끔 그 전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고대 사람들이 얘기고 지금은 그런 세계관을 별로 갖고 있지는 않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테티스 입장에서 테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족보와 그 가계도와 또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